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기와 자기에 대한 주제를 나누려고 올라온 고유주입니다. 저희는 오늘 전기와 전기의 짝꿍인 자기, 그리고 이둘의 신기한 관계가 어떻게 저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전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전기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는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강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딱 10분 동안만 정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혼란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몸에서 피를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보내주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전기가 멈춘 셈인데요. 전기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기가 저희 삶에 어떻게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시겠습니다. 전기가 인류에게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인 것은 무려 2600년 전입니다.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궁금증이 오늘 여기 있는 부모님들께서 모두 다 소지하고 계신 최첨단 기기인 스마트폰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 철학자의 이름은 탈레스인데요. 탈레스는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보석인 호박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박에 먼지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서 그거를 천으로 열심히 문질러서 닦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먼지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옆에 있는 먼지가 더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이 현상은 우리가 겨울에 많이 경험하는 정전기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현상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 안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양성자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전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들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전하들 사이에는 같은 부호끼리는 밀어내는 힘, 즉 청력이,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정전기 현상의 원리를 설명해 볼까요? 여기 노란색 플라스틱 막대와 주황색 천 조각이 있습니다. 이 둘을 서로 마찰을 시키면은 이 둘은 서로 내가 전자를 가져갈 거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전자를 가져오는 힘이 플라스틱 막대가 더 셉니다. 그래서 전자가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을 했지요. 그래서 전자가 적어진 천은 플러스를, 전자가 많아진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 둘은 서로 띠는 전하의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찌릿하는 느낌과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까지 본 전기는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흐르는 전기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공장에서 여기 있는 스크린까지 흐르는 그런 전기는 전류라고 합니다. 정전기 현상이 마치 두 물질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 때문에 전하가 쌓여서 생긴 그런 전기 현상이라면, 전류는 전하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런 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기의 짝꿍인 자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기 하면은 우리는 자석이 흔히 떠오르죠.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석도 N극과 N극, S극과 S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N극과 S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전기력과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력은 자석이 가지는 힘인데, 여기 위에 있는 사진에서는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는 힘을 저 자석의 자기력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동영상에서는 저 자석이 클립을 끌어당긴 힘을 저 자석의 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력선이라는 개념은요, 자석에 있는 자기력을, 그거의 방향을 보기 쉽게 나타낸 가상의 선인데요.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석 주위에 이렇게 연두색 공간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은 마치 자석이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힘을 과시하는 자석의 영토와도 같은데요.
이 자석의 자기 장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석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전기와 자기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1820년의 어느 날까지는 말이지요. 전자기학에 대해 공부한 과학자 한스 웨르스테드가 1820년의 어느 날 강의실에서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아주 우연하게 나침반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딱 이제 스위치를 켜고서 전류를 도선에 쫙 흘려보내니까 옆에 있던 나침반이 그것에 맞춰서 휘릭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웨르스테드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나침반은 자석에만 반응하는 물건인데 왜 전류를 흘렸더니 전류에 반응을 하지? 이 신기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닌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는 웨르스테드가 했던 실험에 위대한 역발상을 해냈는데요. 바로 웨르스테드가 자기장에서 전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전류를 더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반대로 전류를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실험을 해봅시다. 여기 코일이 있고요. 자석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지금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석을 코일로 가까이 가져가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면 코일에 반짝하고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다가오면은 자석이 늘 그 주변에 있는 자기장이 코일에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있는 섭리인데 모든 물질은 자기 원래 있던 상태에서 변하는 것을 싫어해요. 코일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혼자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원래 없었던 자기장이 생겨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일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 자기장을 밀어내고 싶겠죠? N극은 N극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으니까 코일은 나 스스로 N극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자석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웨르스테드가 말했던 대로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저항의 힘으로써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까지만 온다고 해도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는데요.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전기를 공급받는 발전소에서 이것과 똑같은 원리를 쓴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이 돌아가면은 이 터빈과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돌아가겠지요. 코일과 자석이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움직이면은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기를 얻는 발전소에서 이름마다 수력, 증기, 원자력, 풍력으로 에너지원은 다르지만 단 하나의 원리, 패러데이의 원리로 우리가 전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호박, 즉 탈레스가 문질렀던 그 송진이 굳어진 호박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밤 도시에 사는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야경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켤 때는 하나의 우주가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녁 이제 자기 주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거실에 불을 켜실 때 전기가 달려왔던 2000년이 넘는 여정과 더불어서 많은 과학자들의 고군분투와 그 안에서 펼쳐졌던 전기와 자기에 대한 큰 실마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